네, 안녕하세요. Speed up your pipeline in Data Lake라는 주제로 발표할 AWS 클라우드 클럽 2화 1기 황혜정입니다. 지금 현재 장표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구글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꽉 채운 이미지의 개수만큼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형태는 정해진 틀이 없고 다양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이터 엔지니어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데이터 엔지니어가 개발한 후에는 개발한 프로덕트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최적화하는 워크로드가 데이터 엔지니어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AI의 시대에서는 ML을 포함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는 프로덕트의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매트릭은 주로 속도입니다. AI의 성능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된 지금 상황에서 어떤 AI 모델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 및 추론을 할 수 있는지 속도가 주 개발 및 연구 분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더 빠르게 만들지 고민하며 주로 속도 관점에서의 파이프라인 최적화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 이 테크톡의 주제도 Speed of Your Pipeline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축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는 프로덕트의 속도를 올리는 관점을 한번 볼 거고요. 특히 데이터 레이크를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종류는 정말 많다고 보고 넘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파이프라인을 전부 다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최적화 방식이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드시지는 않나요? 저 역시도 제가 계속했던 고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사실 모든 파이프라인의 정답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빠른 아키텍처 또는 최적화 방식은 없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데이터 파이프라인에는 거의 어떤 아키텍처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요 컴포넌트가 존재합니다. 거의 이 컴포넌트가 없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컴포넌트는 바로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어, FTP 서버 아니면 백엔드 단의 다양한 소스에서 추출한 러 데이터가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리고 데이터 분석 환경을 거쳐서 저희에게 보여지는 데이터 시각화 인사이트나 또는 ML 모델의 입력 데이터가 되기까지 우선적으로 그 다양한 러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에 맞는 구조로 바꾸는 장소인 데이터 레이크는 어떤 파이프라인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공통 컴포넌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데이터 레이크 관련해서 다양한 개발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테크톡 안에서는 어, 데, 데이터 레이크라는 컴포넌트를 데이터 파이프라인 최적화의 열쇠로 함께 다뤄볼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최적화를 해보기 전에 먼저 정확히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가 뭔지 같이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레이크는 대량의 원시 데이터를 저장, 처리, 보호하기 위한 중앙 집중식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레이크가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 종류는 크게 구조화 데이터, 비구조화 데이터, 반구조화 데이터로 볼 수 있어요. 각각 뭔지 보고 넘어가면 구조화 데이터는 고정된 필드 형식을 갖는 데이터로 주로 RDBMS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비구조화 데이터는 고정된 형식이나 스키마가 없는 데이터로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고요. 반구조화 데이터는 구조화 데이터와 비구조화 데이터의 중간격이 되는 데이터로 태그 등의 마크업 언어로 일정 부분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XML이나 JSON 파일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가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데이터 레이크는 텍스트, 이미지, 제이슨, 비디오, 태뷸러 데이터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적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어떤 형식이든 적재할 수 있는
AWS의 유명한 스토리지 서비스 하나가 생각이 나시지 않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서비스 S3 맞습니다. 저는 데이터 레이크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가 갖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는 S3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S3와 함께 데이터 레이크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의 스토리지로서의 갖는 요구사항은 크게 아래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위한 스토리지는 확장성이 있어야 하고 내구성이 커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 효율성도 중요하죠. 일단 데이터 레이크는 왜 확장성이 필요할까요? 첫 그에 저장되는 볼륨 사이즈의 기하학적 급증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표를 봐주시면 2018년에서 2023년에 걸친 언어 AI 모델들의 데이터셋 사이즈들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본 데이터셋 사이즈가 테라바이트 단위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레이크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필수로 필요한데요. 더 이상 이미지 하나 또는 텍스트 한 종류의 데이터만 학습하는 AI 모델보다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함께 학습하고 추론하는 멀티모달 모델들이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 레이크 역시 다양한 종류의 원시 데이터를 한 번에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유연한 확장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S3는 어떻게 데이터 레이크의 확장성을 지원하는 걸까요? S3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브젝트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그리고 오브젝트 개수를 늘리면서 거의 무한한 스토리지 용량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를 S3 기반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데이터 양에 관계없이 필요한 만큼 저장 공간을 확보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레이크에게 필요한 내구성입니다. 왜 데이터 레이크는 내구성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데이터 레이크는 원시 데이터의 원본을 적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아래는 데이터가 생성되고, 적재되고, 처리가 돼서 시각화가 되기까지 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 레이크는 시각화나 모델을 돌리기 위한 실험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의 무결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레이크에 실험을 위해 가공되기 이전에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구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3는 어떻게 내구성을 지원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배웠다시피 S3의 내구성은 거의 100%에 가깝게 높습니다. S3는 이러한 내구성을 음, 모든 리전에서 다중 지역 복제를 지원하거나 자동 오류 검사 및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S3를 데이터 레이크로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레이크에게 필요한 비용 효율성입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왜 비용 효율성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아까 봤던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에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상으로 데이터 레이크에 원본 오리지널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원본 데이터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동안 보존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규모 크기의 원본 데이터를 장기간 적재해야 하다 보니까 비용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서 구현을 하고 설계하는 게 필요한데요. S3가 데이터 레이크의 비용 효율성을 지원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의 특징 때문입니다. 사용하는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페이 as you go 모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S3는 비용 효율성이 높고요. 그리고 참고로 데이터 액세스 빈도나 복구 시간에 따라 여러 가지 스토리지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최적의 비용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 데이터 레이크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데이터 레이크를 위한 스토리지는 확장성, 내구성, 비용 효율성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레이크에 사용할 데이터의 포맷은 어떨까요?
아, 데이터 포맷의 경우에는 같은 정보의 데이터를 얼마나 작은 사이즈로 저장할 수 있는지 사이즈와 같은 정보의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읽을 수 있는지의 리드 스피드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이즈인데요. 데이터 사이즈가 작을수록 메모리와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 포맷은 어, 사이즈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싱글 노드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운영하면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즘은 대부분에는 멀티노드로 서비스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사이즈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읽기 속도입니다. 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전처리 방법, 분석, 그리고 리포팅을 위해 추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쿼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쿼리의 경우 높은 읽기 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 포맷은 읽기 속도를 고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데이터 포맷이 데이터 레이크에 적합한지 한번 이 테크톡 동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 이번에는 CSV와 파케이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태뷸러 데이터에 대해서만 다뤄볼 거고요. 비교할 때 사용할 매트릭은 아까 본 사이즈와 리드 스피드 읽기 속도를 사용하겠습니다. 실험 방식은 왼쪽의 그림과 같습니다. 제가 로컬 환경에 구축해 놓았던 데이터셋을 AWS S3로 미리 전송을 해 놓았고요. 이제 실험을 위해 제가 도커라이즈 해 놓은 로컬 환경에서 S3에서 두 가지 데이터셋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볼 거고요. 다운로드 받아본 데이터를 읽고 카운트 연산을 하면서 그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볼 것입니다. 제가, 어, 아, 네, 제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고요. 맥북 M2 프로 환경에서 사용을 했고, 중요한 정보만 말씀드리자면 16GB 메모리, 그리고 메모리의 대역폭은 초당 100GB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실험을 하는 동안, 음, 리모트 스토리지를 사용을 했고, S3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케글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아마존 전자전기 제품 데이터셋을 CSV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했고, 그 CSV를 파케이로 변형해서 실험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실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AWS 콘솔에서 S3에 업로드되어 있는 두 가지 데이터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파케이 파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CSV 파일인데 크기를 비교해 보면 파케이 파일이 거의 2배 가까이 작게 용량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업로드되어 있는 두 가지 데이터를 S3에서 로컬로 다운로드 받는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파케이 파일을 S3에서 다운로드 받는 속도가 4.58초,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속도가 8.7초로 이번엔도 거의 2배 가까이 빠르게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파일 사이즈를 체크하면 파케이 파일이 반 가까이 더 적게 용량을 차지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파일을 읽어오는 읽기 속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읽기 속도를 비교한 결과 이번에도 파케이 파일이 CSV보다 2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같은 정보임에도 빠른 속도로 읽어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프레임에 몇 개의 행이 있는지 세는 카운트 연산의 경우 파케이 파일을 읽어왔을 때가 거의 6배 가까이 빠르게 연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된 행의 개수는 당연히 같고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정리를 해보자면
어, 사이즈, 그리고 다운로드, 읽기 연산, 카운트 연산의 이 세 가지 종류의 연산이라는 네 가지 매트릭에 대해서 모두 팟케이를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을 제 실험 환경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어,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 포맷에게 중요한 사이즈와 스피드라는 매트릭의 관점에서 팟케이 파일이 더 데이터 레이크에게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현업의 ML 엔지니어 분들에게도 여쭤본 결과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CSV보다 팟케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팟케이라는 게 저에게도 좀 낯설고 어려운 데이터 포맷이지만 만약에 혹시 데이터 레이크에서 속도 관점의 최적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CSV가 아닌 팟케이를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지 말씀드리면서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